인터넷의 어두운 구석에서는 헬스 미신들이 마치 불처럼 퍼져나가며 종종 웰빙 팁이나 고대 비밀로 과장되어 기적적인 결과를 약속합니다. 현대적인 회의론과 약간의 유머를 섞어 가장 일반적인 헬스 미신 몇 가지를 깨뜨리는 여행을 떠나봅시다. 모든 것은 추운 저녁, 프리랜서 작가이자 요가 열성가인 에밀리가 따뜻한 허브차를 한 잔 들고 그녀가 좋아하는 헬스 블로그를 스크롤하던 중 시작되었습니다. 포스트 제목인 의사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10가지 헬스 팁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클릭했으며 전통 의학이 놓쳤을 수도 있는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목록의 첫 번째 미신은 특정 시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오래된 믿음이었습니다. 블로그에 따르면 오전 7시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독소를 배출하고 체중 감량을 가속화한다고 합니다. 에밀리는 대학 시절 그녀와 친구들이 비슷한 의식을 시도했으나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흥미를 잃었던 기억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수분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물 섭취의 타이밍이 시그니피컨트하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더 많은 포만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체중 감량의 마법의 총알은 아닙니다. 다음은 손가락 마디를 꺾는 것이 관절염을 유발한다는 미신이었습니다. 에밀리는 할머니가 그녀가 손가락 마디를 꺾을 때마다 꾸짖으며 아프고 부풀어 오른 손가락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이를 기억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다양한 연구가 이 이론을 반박했으며 손가락 마디를 꺾는 것이 주변 사람들을 짜증나게 할 수는 있지만 관절염에는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한 의사가 자신의 왼손 손가락 마디를 매일 60년 동안 꺾은 실험에서 두 손 사이에 관절염 차이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읽기를 계속하던 에밀리는 또 다른 미신을 발견했습니다. 디톡스 다이어트는 몸의 독소를 없애는 데 필수적이다. 인터넷은 주스 클렌즈부터 활성탄 음료까지 몸과 마음을 정화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디톡스 유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 몸은 간과 신장이 자연적으로 훌륭한 해도 작업을 수행하는데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은 확실히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극단적인 디톡스 요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에밀리는 지역 헬스 박람회에 갔습니다. 그녀는 허브 보충제에서 유기농 스킨케어 제품까지 다양한 부스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알칼리 다이어트의 건강과 장수를 유지하는 이점을 주장하는 매력적인 강연자가 있는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강연자에 따르면 알칼리화 음식의 섭취가 몸의 pH를 변화시키고 암과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에밀리는 최근의 지식을 바탕으로 그 주장에 대해 정중하게 논의하며 인체는 주로 신장과 폐를 통해 자연적으로 폐하 수치를 조절한다고 말했습니다. 알칼리 다이어트가 설탕과 가공식품의 제한과 같은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지만 그 폐하 수치와 질병 예방에 대한 주장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헬스 미신의 미로를 지나며 에밀리는 단순히 깨달음을 얻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의심 많은 영양사와 건강 전문가들이 주최하는 미신 파괴 워크숍에 등록했습니다. 이 워크숍은 전자레인지가 영양분을 파괴한다는 주제로 음식을 데우는 것이 영양 가치를 감소시킨다는 현대 미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과 반대로 연구에 따르면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짧은 조리 시간 덕분에 다른 조리 방법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탄수화물이 체중 증가를 초래한다는 미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이 오해는 에밀리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단계에서 느꼈던 고뇌로 빵의 한 조각을 즐길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그녀는 모든 탄수화물이 동일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며 통곡물, 과일 및 채소가 균형 잡힌 식단의 필수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체중 증가를 초래하는 것은 종종 정제된 탄수화물과 첨가된 당분입니다. 평범한 것부터 기이한 것까지 다양한 미신을 넘어선 에밀리는 깨달음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편집자에게 미신 파괴 월요일이라는 새로운 연재 기획을 제안했습니다. 매주 인기 있는 헬스 미신을 파고들어 과학적 관점을 제공하고 독자들에게 실용적인 조언을 줄 것이었습니다. 헬스 미신에 대한 그녀의 탐구 작업은 헌신적인 독자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시대의 웰빙과 잘못된 정보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밀리의 여정은 지식의 힘과 진리를 추구하는 끊임없는 노력의 증거이며
모든 이에게 계속 질문하고 계속 배우고 무엇보다 손가락 마디를 꺾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피부 문제로 고생하던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미나였다. 미나는 아침에 거울을 보았을 때 거칠고 칙칙해진 피부의 속상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피부 건강에 좋은 습관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먼저 그녀는 피부 건강에 관한 책을 몇 권 빌려 집에서 읽기 시작했다. 다양한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바로 피부 건강을 위해 꼭 챙겨야 하는 필수 영양소와 비타민이었다. 첫 번째로 미나는 비타민C의 중요성에 대해 읽었다. 비타민C는 항산화제로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의 징후를 늦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었다. 이를 위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했다. 미나는 매일 아침 귤이나 오렌지를 먹기로 했고 점심에는 샐러드를 곁들이기로 하였다. 두 번째로 그녀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비타민 E였다. 비타민 E 역시 강력한 항산화제로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었다. 특히 끈적끈적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보습 효과까지 있다니 미나는 이 정보를 매우 유익하게 여겼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그리고 아보카도를 식단에 추가하며 비타민 E를 적극적으로 섭취해 나갔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오메가-3 지방산이었다. 오메가-3은 피부의 유연성을 높이고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래서 미나는 연어, 고등어와 같은 기름진 생선을 주기적으로 먹기 시작했다. 물론 필요할 경우 오메가-3 보충제를 활용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비타민 A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다. 이 비타민은 피부의 정상적인 재생과 수분 유지에 필수적이었으며 부족할 경우 건조하고 거친 피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미나는 당근, 고구마, 시금치 등 비타민 A가 풍부한 채소를 매 끼니에 추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한 지 몇 달이 지난 후 미나는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거칠던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전보다 밝아진 얼굴빛에 자신감도 생겼다. 이는 피부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와 비타민을 꾸준히 챙긴 덕분이었다. 이제 앉아서 미나는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과 가족과 나누며 피부 건강의 필수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난다. 그녀의 조언은 언제나 같았다. 피부를 위해 먹는 음식은 결국 얼굴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난다. 미나는 하루하루 변화되는 자신의 피부를 보며 행복감을 느끼고 다른 이들에게도 건강한 피부 3가지 중요 비타민과 영양소의 소중함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 도시에 살고 있는 지민은 항상 피곤함을 달고 사는 30대 직장인이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천근만근인 느낌이었고 출근길에는 늘 커피 한 잔 없이는 그날의 시작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런 상태는 점점 늘어났다. 점심이 되면 피곤함에 눈이 감길 지경이었고 이 피곤함은 일을 방해하기 일쑤였다. 그녀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마음먹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로 결심했다. 지민은 숙면의 비밀을 찾아 여러 책과 인터넷 자료를 뒤적였다. 사람들은 종종 수면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지만 그녀에게는 막연하기만 했다. 우선 수면 환경부터 점검해 보기로 했다. 자신이 잠을 자는 공간, 침대, 베개, 조명 등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이 귀찮게 느껴졌던 지난 밤들을 떠올리며 지민은 조용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결국 그녀는 기마개를 구매해 보관했다. 그리고 어둡고 아늑한 분위기를 위해 두꺼운 암막 커튼을 설치했다. 커튼은 외부의 밝은 가로등 빛까지 차단해 주었다. 침실의 온도는 숙면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하며 그녀는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적절한 난방 기계를 체크했다. 매일 자기 전 휴대폰을 보는 습관도 바꾸기로 했다. 그녀는 자기 전 스크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지민은 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내려놓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기로 했다. 또한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여 하루의 스트레스를 털어버리는 시간을 가졌다. 깊은 호흡을 반복하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책을 읽는 것도 새로운 루틴에 추가했다. 지민은 자신의 수면 패턴도 점검하기 시작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것이 피로의 원인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일정을 세우고 이를 지키기로 했다. 또한 낮잠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강력한 결심을 다지며 피곤할 때는 딥브리핑 하거나 가벼운 산책으로 기분 전환을 했다.
변화를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자 지민은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 날이 점점 늘어났다. 출근길에는 더 이상 커피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업무 효율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 동료들도 더 밝아졌다고 그녀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지민은 자신의 수면 습관이 더 충실해질수록 그것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감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지민은 자신의 블로그에 숙면에 도움이 된 다양한 팁들과 수면 환경 개선 방법, 그리고 무엇이 진짜 효과적이었는지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지민의 이야기를 본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녀의 변화를 부러워하며 그녀의 방법을 따라했다. 한 친구는 그동안 자신도 수면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지민의 블로그를 보고 많은 걸 시도하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지민은 수면의 중요성과 그 영향을 몸소 체험하면서 더 나아가 수면 건강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녀는 개인의 일상을 뛰어넘어 주변에 긍정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주체가 되었다. 숙면은 단지 잘 자는 문제가 아닌 건강한 삶의 필수적 요소임을 깨달았던 지민은 앞으로도 꾸준히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기로 다짐했다. 이렇게 지민은 수면 환경과 습관의 중요성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주변에 알리며 생활의 질을 높이는 작은 성공을 이뤄냈다.